철수 씨, 이게 뭔가요?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호텔 영수증과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쳐놓으며 차갑게 물었다. 철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고 지연아,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라며 당황해했다. 오해요? 그럼 이 사진들도 오해인가요? 미란이 박 회장의 딸이라는 것도? 지연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철수는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나도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하지만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일하며 변명했다. 그래서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회장 딸에게 빌붙은 거예요? 지연의 분노가 폭발하며 눈물이 쏟아졌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오후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던 평범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지연은 불러온 배를 감싸며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9개월, 이제 언제 태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였죠. 바늘을 움직일 때마다 아기 옷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가야, 엄마가 정성껏 떠두고 있어. 곧 만날 수 있겠지? 지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연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혼 3년 차, 드디어 찾아온 소중한 아이였기에 더욱 간절했습니다. 아파트 거실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지연이 정성껏 꾸며놓은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신혼여행 사진들과 철수와 함께 찍은 추억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화분들이 곳곳에 놓여 생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 평범한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벽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켰습니다. 평소라면 남편 철수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었지만 요즘 들어 철수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말이라 회사가 바쁘다고 생각했지만 벌써 한 달째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들어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철수 씨? 오늘도 늦으세요? 아, 지연아. 미안해.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드셔. 철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뭔가 서두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딘지 모르게 딱딱한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기는 어때? 많이 차느냐? 며 먼저 안부를 물어보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몸 조심하고 오세요. 아기가 오늘 유독 많이 움직이네요. 지연이 말했지만 철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봐. 철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그런 생각을 떨쳐내고 다시 뜨개질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돌려보니 시어머니가 들어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지연은 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배가 불러 몸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 며느리 얼굴이나 보러 왔지 뭐. 시어머니는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습니다. 보통은 밝고 활기찬 모습이셨는데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철수는 어디 갔어? 시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회사에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지연은 시어머니에게 차를 대접하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서 요즘 철수가 좀 이상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을 때가 많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말이야. 예전에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지연의 마음 한편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뭔가 이상하다는 뜻일까요? 하지만 지연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마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팀장 승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런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시어머니의 말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철수 아버지가 아들 녀석을 만나러 회사 앞에 갔었거든. 그런데 철수가 젊은 여자랑 함께 나오는 걸 봤다는 거야.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아마 회사 동료분이실 거예요. 요즘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후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둘이 너무 가깝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야. 아버지가 그런 걸 예민하게 볼 뿐은 아닌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어쨌든 너는 몸 조심해. 아기가 중요하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고.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지연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댁 아버지가 보신 그 젊은 여자는 누구일까요? 정말 회사 동료일까요? 아니면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철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저녁 시간이 지나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철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이 단정했고 어딘지 모르게 다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지연이 알고 있는 철수의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저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했나 보다 생각하려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 차려드릴까요? 지연이 일어서려 하자 철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밖에서 먹고 왔어. 너는 그냥 쉬어. 철수는 소파에 앉으며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연의 하루 일과를 묻고 뱃속 아이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철수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철수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가 오셨다 가셨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별일 없어?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철수는 시선을 텔레비전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몸은 챙기셔야죠. 아기도 곧 태어날 텐데. 오늘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다음 주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야 해요. 같이 가실 수 있을까요? 지연이 철수의 손을 잡으려 하자 철수가 자연스럽게 손을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는 좀 바빠. 혼자 다녀와. 하지만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좀 피곤해. 먼저 들어갈게. 철수는 침실로 향했고 지연은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지연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철수의 변한 모습, 모르는 향수 냄새.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임신 때문에 호르몬이 불안정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철수는 다정하고 자상한 남자였습니다. 지연의 말에 항상 귀 기울여 주었고 작은 것 하나까지 배려해 주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렇게 기뻐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래도 지연은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부부간에는 가끔 이런 시기도 있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내 인생은 평범해도 좋아. 아이만 무사히 태어나면 돼. 지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줄 거야.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지연은 이렇게 다짐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철수는 이미 일어나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빨랐습니다.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철수 씨, 아침 드시고 가세요. 지연이 말하자 철수는 서둘러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됐어. 회사에서 먹을게.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가야 해. 철수는 지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저녁에는 지연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철수가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지연은 홀로 남은 집안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전 10시 지연은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임신 막달이라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지만 뱃속 아기를 만날 생각에 마음은 설렜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있던 지연은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미란 씨, 오늘 점심은 어때요?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괜찮다던데. 지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철수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자는 긴 머리를 우아하게 넘기며 철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철수 선배. 그런데 괜찮을까요? 혹시 누가 볼까봐. 미란이라 불린 여성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회사 사람들이야 점심 같이 먹는 거 뭐 어때요? 철수는 미란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연은 급히 고개를 돌려 그들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단순히 회사 후배랑 점심 약속을 잡는 것뿐이야. 지연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철수의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습니다. 지연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지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슬쩍 뒤를 돌아봤지만 철수와 미라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진료를 받는 동안에도 지연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건강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는데 왜 병원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부인,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지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충돌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철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지연에게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떻게 되셨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랬지. 별거 아니었어. 철수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지연이 말하자 철수의 몸이 살짝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철수 씨와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분이 젊은 여성분과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정말 닮으셨더라고요. 지연은 철수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겠지. 나는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는데 뭘. 그날 밤 지연은 철수가 빨래통에 넣은 옷을 정리하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철수의 셔츠 주머니에서 호텔 주차권이 나온 것입니다. 라펠리스 호텔이라고 적혀 있었고 오늘 날짜였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라펠리스 호텔은 시내에서도 고급 호텔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회사 회의가 호텔에서 열릴 리도 없고 철수가 혼자 그런 곳에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주차권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켠에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또다시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지연은 혼자 남은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병원에서 본 장면, 그리고 호텔 주차권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쯤 지연은 용기를 내어 철수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수 씨 좀 바꿔주세요. 아, 김철수 대리요? 죄송한데 오늘 오전에 외근 나가셨어요. 오후에도 안 들어오신다고 하시던데요. 지연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는 분명히 회사에 간다고 했는데 외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철수가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옷에서는 또다시 모르는 향수 냄새가 났고 넥타이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철수를 마주봤습니다. 철수 씨, 오늘 외근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는데? 회사에 전화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그냥 거래처 미팅이 있었어. 별거 아니야. 철수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연의 뱃속에서 아이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엄마의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배를 감싸며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 씨,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저는 곧 출산해야 하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철수가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괜한 걱정하지 마. 아기한테 안 좋아.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습니다. 뱃속 아이가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엄마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예민한 것뿐일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전에 행복했던 일상이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연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행동은 더욱 의심스러워졌고 집에 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연은 용기를 내어 철수가 다니는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먼 길을 가기엔 힘들었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회사 앞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쯤 회사 건물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철수가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평소 퇴근 시간이 지나도 철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연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그 여자, 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은 회사 건물에서 나와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레스토랑 입구 근처에서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란이 들어간 레스토랑에서 철수가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란 씨, 늦어서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요. 철수가 미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철수 선배. 저도 막 도착했어요. 미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근처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철수와 미란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고 지연은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둘의 모습은 단순한 회사 동료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미란의 손을 잡고 있었고 미란은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 철수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철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고 심지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마음을 진정시키며 철수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저녁 드셨어요? 응, 회사에서 간단히 먹었어. 철수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가 잠든 후 지연은 조심스럽게 철수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기념일로 설정되어 있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여러 번호를 시도해 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철수의 옷을 세탁하면서 주머니를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철수의 바지 주머니에서 호텔 키카드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라펠리스 호텔의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분의 외도 의혹이시군요. 증거 수집에는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탐정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만날 장소를 정하고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탐정이 건넨 봉투를 열어보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철수와 미란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포옹하는 사진까지.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탐정이 추가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란은 단순한 회사 후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은 미란이라는 이름이 맞지만 실제로는 철수 씨 회사 오너인 박 회장의 숨겨진 딸입니다. 탐정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숨겨진 딸이라고요? 네, 박 회장이 젊은 시절 외도로 낳은 아이입니다. 최근에야 친자 확인을 거쳐 인정받았고 회사에는 일반 사원으로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후계자 후보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지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철수의 외도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산된 접근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철수가 미란에게 접근한 이유는 아마도 출세를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회장의 딸과 관계를 맺으면 회사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지죠.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철수가 자신을 배신한 것도 아팠지만 그것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출세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징검다리였던 것일까요?
그날 저녁 철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은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들, 호텔 키카드, 그리고 탐정이 조사한 자료까지. 철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거실의 상황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철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물어봐야죠. 이게 뭔가요? 지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철수가 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요? 그럼 이 사진들도 오해인가요? 미란이 박 회장의 딸이라는 것도 오해인가요? 지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모두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그 여자와 만났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나도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하지만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회장 딸에게 빌붙은 거예요? 지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나도 고민이 많았어. 하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면. 우리 미래요? 나와 뱃속 아이는 당신 미래에 포함되지 않는군요. 지연은 배를 감싸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지연의 뱃속에서 아이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엄마와 아빠의 다툼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철수는 그런 지연을 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씨,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날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지연은 뱃속 아이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밤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철수는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지연은 혼자서 출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예정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 없이 홀로 있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철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냉담했고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철수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뱃속 아이가 불안한 듯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제 미란과 함께 살고 싶어. 이혼해주면 안 될까? 철수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지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내가 키워. 나는 양육비 정도는 줄게. 정도는 줄게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 아이이기도 해요. 그게 확실해? 철수가 갑자기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정말 내 아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워.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결혼한 지 3년 동안 당신 외에는 다른 남자를 본 적도 없는데. 그건 내 말이고. 철수는 끝까지 악랄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미란이와 함께 말이야.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임신 기간 동안의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지연은 자신의 존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이혼하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조건이라니? 위자료와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요. 철수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그 말에 지연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지연은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후 지연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맞아주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갑자기?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철수의 외도, 그리고 이혼 요구까지. 어머니는 듣는 내내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못된 놈이 임신한 딸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하죠? 이제 정말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건가요? 지연이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딸을 안고 있다가 무거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이제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아. 지연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사실 내 친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야. 어머니의 말에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어.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야. 지연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은 아주 큰 집안의 아들이었어.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지. 그 후에 지금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했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대우그룹 창업주의 아들이었어. 지금은 그 그룹의 회장이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가 대기업 그룹의 회장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었어.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정략 결혼을 한 후였고 스캔들을 피하려고 우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 어머니가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제 정체성조차 모르고 살아온 거네요.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숨겼던 거야. 하지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말하는 거야. 지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출생 비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뱃속 아이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 연락처 아세요? 아직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연락해도 될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망설였습니다. 연락해보세요. 저는 더 이상 숨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지연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30년 만에 지연의 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통화 후 어머니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자고 하셔.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시더라. 지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친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한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이런 만남을 갖는다는 것이 현실 같지 않았지만 지연은 자신과 뱃속 아이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정장을 입은 60대 중반의 남성이 일어서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자신의 눈과 닮은 그의 눈을 보고 혈연관계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구나.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만나는 친아버지, 그리고 자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는 이 순간이 너무나 떨렸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지연은 30년 만에 처음 만나는 친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대우그룹 이성우 회장, 그가 바로 지연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지연과 닮은 눈매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지연아. 30년 동안 이성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한테서 연락을 받고 한참을 고민했어.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할 자격이 있나 싶어서. 지연은 복잡한 감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원망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왜 그때 저희를 버리셨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성우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시 나는 아직 어린 나이였고 집안의 압력에 견딜 수 없었어. 정략 결혼을 거부하면 가문에서 완전히 쫓겨날 상황이었지.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 어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 지연아. 신분의 벽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어. 하지만 30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으셨잖아요. 지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이성우 회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줄곧 너희를 지켜봤어. 멀리서지만.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결혼할 때도 모두 알고 있었어.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 결혼도 아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알고 있어. 이성우 회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철수라는 그 남자가 박 회장 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말이야.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사업계는 생각보다 좁아. 박 회장과는 오래된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 그의 숨겨진 딸 미란이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 이성우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저희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왜 지금까지. 타이밍이 중요했어. 너무 일찍 나타나면 오히려 내게 해가 될 수도 있었거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그때 지연의 배에서 아이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진통은 아니었지만 뭔가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이 배를 감싸자 이성우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니? 혹시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기가 좀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지연이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어제부터 계속 불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그 남자와 이혼하기를 바라고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도와주고 싶어. 이성우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법적인 문제부터 경제적인 지원까지 모든 것 말이야. 내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더라도 걱정 없도록 해주고 싶어. 그리고 그가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내 딸로 인정하고 싶어. 공식적으로 말이야. 지연과 어머니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이미 아내에게는 모든 것을 말했어. 물론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지연이를 만나보고 싶다고 해. 이성우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그래. 그리고 내 아들 성민이도 여동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오히려 빨리 만나고 싶어 해. 지연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새로운 가족들, 그리고 철수와의 이혼 문제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연이 아랫배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 하고 신음을 내뱉으며 배를 감쌌습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건 진통인 것 같은데.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성우 회장이 즉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자. 내 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예정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 이성우 회장이 지연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연의 진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고 있었고 이성우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빨리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고통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성우 회장이라고 부르던 것을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딸아. 아빠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이성우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연은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가 급히 검진한 결과 즉시 분만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는 누구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이고 이분은 어머니가 망설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이성우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입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성우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철수가 병원에 오고 있대. 그리고 그 미란이라는 여자도 함께 온다고 해. 지연이 분만 중인 이 순간에 철수와 미란이 나타난다니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지연은 기진맥진했지만 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가야, 드디어 만났구나. 지연이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분만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와 미란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아이와 새로운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내 손자구나. 이성우 회장이 창문 너머로 아기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는 대우그룹의 정당한 후계자 중 하나야. 지연은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철수와 미란이 도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연은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의 무기력한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만나야 할까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성우 회장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을게.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며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미란도 따라왔습니다. 철수는 지연이 품에 안고 있는 아기를 보고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아, 무사히 나왔구나. 철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네, 건강한 아들이에요. 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병실 안의 분위기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런 상황이 편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철수가 이성우 회장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제 아버지세요. 지연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처음 보는 분인데. 철수가 당황했습니다. 이성우 회장이 일어서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대우그룹 이성우입니다. 지연이의 친아버지죠. 철수와 미란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우그룹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 회장의 최대 경쟁 그룹이었으니까요. 대우그룹이 회장님이시라고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 딸과 손자를 누구든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성우 회장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란이 불안한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 저희가 할 이야기는 이미 끝났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드릴게요. 지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잠깐.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철수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며칠 전에 분명히 이혼하자고 하시면서 아이가 당신 아이가 맞는지도 의심한다고 하셨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 정말로 그런 뜻은 아니었어. 철수가 변명했습니다. 이성우 회장이 철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제 딸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요? 회장님, 그건... 철수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이성우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습니다. 지연이가 원하는 대로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때 미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선배, 저희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란 씨는 잠깐만요. 지연이 미란을 불렀습니다. 혹시 철수 씨와의 관계가 단순한 사랑 때문인가요? 미란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박 회장님의 딸이시죠? 그리고 철수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접근한 거고요.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철수 씨가 저를 배신한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출세욕 때문이었다는 거죠. 지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철수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어떤 말도 소용없었습니다. 미란 씨, 당신도 이용당한 거예요. 철수 씨에게 당신은 출세의 수단일 뿐이었어요. 지연이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미란이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인가요? 저를 정말 사랑한 게 아니라.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이성우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수와 미란이 병실을 나간 후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바라보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지연이 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성우 회장이 지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질게. 감사해요, 아버지. 하지만 저도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탁드릴게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정신이야. 하지만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는 마. 이제 내게는 가족이 있어. 다음 날 병실에 이성우 회장의 아들 성민이 찾아왔습니다.
지연보다 2살 어린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누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성민이에요. 성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동생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지연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조카도 보고 싶었어요. 정말 귀엽네요. 성민이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누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사실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연은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퇴원할 때 이성우 회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연아, 대우그룹에서 일해보는 게 어떨까? 물론 아이가 좀 더 크고 내가 준비됐을 때 말이야. 정말요? 그래.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이제 내 딸이니까 당연히 그룹의 일원이 되어야지. 지연은 새로운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철수에게 버림받아 절망에 빠졌던 자신이 이제는 대기업 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다니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이가 우선이에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지연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아이가 가장 중요해. 천천히 생각해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야, 엄마가 꼭 행복하게 키워줄게. 그리고 당당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줄게. 지연이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지연은 아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조리를 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성우 회장이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지연아, 중요한 일이 생겼어. 철수와 미란 그리고 박 회장 측에서 움직임이 있어. 이성우 회장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 회장이 철수를 정식으로 사위로 인정하려고 해. 그리고 미란과의 결혼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더 문제는 철수가 내게서 아이를 빼앗으려 한다는 거야. 지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아이를 빼앗으려 한다고요? 그래. 변호사를 통해 친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대. 자신의 아이라며 양육권을 주장할 생각인 것 같아. 지연은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겨우 한 달 된 작은 생명을 누군가 빼앗아 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며칠 전에는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 의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문제야. 박 회장 측에서 보니까 내가 대우그룹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전략을 바꾼 거야. 아이를 가져가서 우리 그룹에 대한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것 같아. 지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까지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하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우리도 준비해야 해. 이성우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 지연은 이성우 회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철수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장들을 예상해보면 경제적 능력 부족, 미혼모로서의 양육 환경 문제 등을 들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친아버지가 계시고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지연이 반박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갑작스럽게 나타난 부모라는 점에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성우 회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철수의 불륜과 폭력을 폭로해야겠군요. 폭력이라고요? 변호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신 중에 철수가 저를 발로 찬 적이 있어요. 그때 시어머니도 보셨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폭력은 명백한 가정폭력이죠. 며칠 후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기 전에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서특필한 것입니다. 대우그룹 회장의 숨겨진 딸 BS 박 회장 사위, 친권소송 격돌. 신문 헤드라인을 본 지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사생활이 이렇게 공개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성우 회장의 혼외자로 밝혀진 지연 씨,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 소송 중.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지연이 돈을 목적으로 이성우 회장에게 접근한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성우 회장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언론에 이런 식으로 보도될 줄은 몰랐어. 괜찮아요, 아버지. 어차피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어요. 지연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아.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정 보도를 요구할 거야. 다음 날 이성우 회장은 대우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연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 딸 지연이를 공식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성우 회장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제 가족으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지연이는 제 정당한 딸이며 당연히 상속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의 아들, 즉 제 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친권 소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성우 회장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제 딸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남자가 아이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연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지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돈이나 지위를 위해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당당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를 배신한 사람들로부터 제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철수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잠깐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저와 아이를 출세의 도구로 여겼고 이제는 새로운 출세 기회를 위해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런 분에게 아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박 회장 측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저는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지연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은 지연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폭행하고 불륜을 저지른 철수보다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아이를 키우려는 지연에게 더 많은 동정과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 측에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철수가 직접 지연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연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법정에서 싸우는 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돼.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나도 아버지로서 권리가 있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시겠다고요?
지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우리 아이를 이용하지 마. 이건 너와 나 사이의 문제야. 이용하는 건 당신이에요. 아이를 정치적 도구로 쓰려는 건 바로 당신과 박 회장이잖아요. 지연이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로. 그만하세요. 법정에서 봐요. 지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지킬 것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 싸울 힘도 있었습니다.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이성호 회장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친권 분쟁을 넘어 재벌가의 권력 다툼으로 주목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 씨, 오늘 재판에 대한 각오는 어떠신가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연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지연은 철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철수 옆에는 미란과 박 회장 측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철수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철수 씨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로서 정당한 친권을 요구합니다. 지연 씨는 현재 미혼모 상태이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철수 씨는 임신 중인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으며 가정을 파탄시켰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판부가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측에서 제출한 철수의 불륜 증거, 호텔 영수증, 그리고 폭력에 대한 시어머니의 증언서 등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한 여성이 일어선 것입니다. 바로 철수의 어머니였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며느리 지연이가 당한 일들을 모두 봤어요. 철수가 임신한 지연이를 발로 차는 것도 봤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 아들에게 손자를 맡길 수는 없어요. 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마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재판장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쪽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지연이죠. 지연이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든든한 친정 가족도 있고요. 시어머니가 지연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자신의 편에 서주시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철수가 미란에게 접근한 것이 처음부터 계산된 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박 회장 측에서도 철수를 단순히 이용할 목적이었다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은 미란이 증언대에 선 때였습니다. 미란 씨, 철수 씨와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지연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미란이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건 철수 선배가 제 정체를 알고 난 후였습니다. 정체를 알고 난 후라고요? 네, 제가 박 회장의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적극적으로 접근해 왔어요.
미란의 고백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철수 씨가 미란 씨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미란이 철수를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그냥 이용당한 거였어요. 철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미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철수 선배, 정말 저를 사랑했나요? 아니면 제 아버지의 지위 때문이었나요?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친권을 어머니인 지연 씨에게 부여합니다. 철수 씨는 면접교섭권만 인정되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철수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이 과했어. 지연이 철수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아이의 아버지니까 정말로 아이를 사랑한다면 멀리서라도 지켜봐 주세요. 그래. 고마워. 그리고 아이 잘 키워줘.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미란도 그의 뒤를 따랐지만 돌아보며 지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정말 죄송해요. 행복하세요. 법원을 나온 지연은 기자들 앞에서 마지막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제 아이를 지켜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은 아이 키우는 것에 집중하고 나중에는 대우그룹에서 일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후 지연은 아이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성우 회장이 마련해준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이사와서 손자 돌보는 일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가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지연이 아이를 안고 햇살 가득한 거실에서 웃었습니다. 이성우 회장과 성민도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지연은 아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벌써 걸음마를 시작했고 지연의 손을 잡고 뒤뚱뒤뚱 걸어갔습니다. 엄마. 아이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이 한마디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가. 엄마야. 지연이 아이를 안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던 지연은 문득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철수의 배신으로 절망에 빠졌던 그때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면서 느꼈던 감동까지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결국은 더 큰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지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뒤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마치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아가야, 엄마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그리고 당당한 사람으로 키워줄게. 지연이 아이에게 속삭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배신과 고통으로 얼룩졌던 과거는 이제 추억이 되었고 지연과 아이에게는 희망찬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지연과 아이에게 힘내라고 댓글에 화이팅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